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매일 세계 곳곳의 뉴스를 전해드리는데요. 좀 소홀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렸던 아프리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기회의 땅 아프리카 3부작 마련했는데요. 이 시간은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에서 1년 동안 이 아프리카 전문 기사도 내셨으니까 취재도 직접 하신 거고요. 아프리카 전문가시라고요? 전문가가 강호의 고수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예, 뭐 좀 특파원했다는 경험 하나로 예. 아프리카를 좀 것이죠.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네. 자, 아프리카 어떤 곳이던가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의 남아공,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특파원으로 관계 팬데믹 전이죠. 2020년 2월부터 해가지고 2023년 1월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제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3년간 생활을 했고요. 이제 커버 지역이 특파원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40여 개.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다른 특파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네.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관할하는 커버하는 국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사하라 이남. 사하라 이남 쪽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이제 그 레알 아프리카다, 블랙 그렇죠. 아프리카다 네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49개국 정도 이제 사하라 이남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또 아프리카를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다녀와서도 아프리카와 인연을 이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예. 회사에서 이제 새로 아프리카 전담 공적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분투 추진단이라고 네. 좀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우분투 추진단. 우분투라는 건 이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저희 이제 제가 연합뉴스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그 기사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아프리카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도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특히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한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을 좀 깨뜨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제가 특파원으로서 경험했던 아프리카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가 이제 아까 우분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프리카는 단적으로 이제 우분투의 대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분투라는 것은 원래 이제 남아공의 유명한 자유투사 넬슨 만델라가 쓴 격언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활할 때도 그랬었고 돌아와서도 우분투 하면은 우리는 함께 분투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뜻으로 오히려 한글로 예, 그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 아마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가 다시 주목받는 게 언제부터 왜 주목을 받았는지 거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기가 바뀌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가 붐이 서서히 되면서 10년 전에 아프리카 붐이 한 번 일었었죠. 네.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렇죠. 잡지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가 뜬다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동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케냐,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 석유 대국이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세가 만만치 않았고요. 또 당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해서 아프리카 수출도 광물 수출도 이제 같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동반 성장을 아프리카가 하다가 네.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10억이 넘는 인구인데 신흥 중산층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이들의 그 소비 여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으로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 고속 성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이 한계에 도달하고 아프리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쭉 이렇게 그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때 맞물려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벗어나는 그 탈글로벌라이제이션, 네. 탈세계와 그다음에 팬데믹의 영향 그렇죠.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네. 아프리카를 놓칠 수가 없다. 중국이 사실상 이미 좀 선점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거기에 좀 다시 끼어든 모양새고요. 그래서 네. 이게 다시 한번 기회의 땅으로 아프리카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의 일원으로서 다시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아프리카가 새로운 자원 공급망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자,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일단 그래서 이제 남아공과 나이지리아가 이제 세계 그 아프리카에서는 1, 2위 경제 대국인데요. 물론 이제 나이지리아가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유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1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남아공이고요. 남아공. 그래서 네.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을 우선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아프리카. 그렇죠. 이제 전 세계 광물의 한 30% 정도가 묻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소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코발트, 백금 이런 핵심 광물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기업이 이제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이라든지 탄자니아 이런 곳의 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그 나라들의 자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는 중국을 대체할 나라로 인도를 이제 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인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력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가 사실 지금 뜨는 시장이긴 하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게 사실은 인도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 인구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죠. 10몇억이 되고 해서 그렇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본 입장에서는 인도가 이런 잘 나가고는 있지만 이제 보면은 인도는 출생률이 낮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을 인도가 대체할 거다라는 것은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절정기 노동력, 그러니까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히 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인도의 약점이죠. 반면 거기에 비하면 아프리카는 출생률 증가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일 텐데 뭐 현재 아프리카에 투자 가장 많이 하는 우방국들은 어디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아프리카가 아까 인구가 그렇게 젊은 인구다 보니까요. 중국이 또 이제 그 아프리카의 광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중국이 얼마나 이 아프리카에 대해 진심이냐면, 외교부장이 취임을 하면 새해 첫 순방 국가로 아프리카 나라들을 쭉 돌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미 했습니다. 지금 벌써 왕이 외교부장이 올해 1월에도 지금 몇 개국을 순방을 했는데요. 3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하는 회의도 지금 9차례인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고 진심을 쏟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쭉쭉 잘 나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기존의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사실상 식민 지배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연원이 깊고 또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고 앞마당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같은 유럽 국가들도 많이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조라든지 개발 투자에 있어서 별다른 조건을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 외교 원칙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별 조건을 달지 않는데
유럽은 이제 이런 조건들을 미국하고 같이 달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에 비해서 투자가 좀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라고 민간 용병 기업들을 통해서 프랑스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전에 프랑스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세력이 물러나면서 네. 그 공백을 러시아가 이제 좀 빠르게 잠식을 하면서 채워 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러시아도 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광물, 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몫 끼려고 네.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아프리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앙골라를 가가지고 예. 중국이 이제 철도를 워낙 이제 부설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철도로 맞서겠다 해가지고 민주콩고랑 이제 잠비아라든지 이 앙골라를 있는 이 회랑을 로비또 회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회랑을 만들어서 1,300km에 달하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공급망에서 아프리카를 주목을 하면서 중국이 맞대응을 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각국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관심을 보이고 각종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프리카가 예전 19세기 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 지배 뭐 이런 것들의 기억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네. 이런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벌일 때 다시 어떤 잠재력, 그 아프리카 스스로의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9세기 그러니까 열강들에 휘둘리던 시기와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독립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두 나라가 아니고 55개국이나 되거든요. 물론 이제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국가는 54개국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의식도 되게 강하고요. 과거에 피식민 지배국이었던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만큼 의식화가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연합처럼 자기네들도 이제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연맹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영어로 좀 긴데요. AFCFTA라는 것도 4년 전에 출범시켰습니다. 이거는 GDP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여가지고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영내 교역이 이제 사실 우리 같은 아시아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15% 정도 이 정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걸 서로 이제 좀 자기네들끼리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교역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고 아프리카는 또 재밌는 게 뭐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뭐 아세안 이런 식으로 아시아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기는 이제 지역권별로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경제 협력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나라들끼리 교류를 좀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냥 무작정 휘둘리지는 않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주관을 갖고 어느 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따져가면서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아프리카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이제 미중 경쟁 구도에서 같이 부각이 되는 게 글로벌 사우스잖아요. 주로 이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과 신흥국을 말하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공, 케냐 여러 있습니다.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남아공은 대한민국과 함께 주요 20개국, 즉 G20 회원국이고요.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남아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프리카의 위상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 부산 엑스포 2030을 추진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패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표심을 잡지 못했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아프리카만 해도 지금 54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8% 정도 되는 수치인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 진작에 좀 공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ILO라든지 세계 노동기구죠. 그 다음에 뭐 이런 WTO 세계 무역기구 지금 아프리카 분이 출신
수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출신 인사들이 나가서 이제 표박가리를 했는데 그때도 아프리카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그렇군요. 수장으로 뽑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를 좀 잘 이어가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관계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작년에 네. 작년 6월에 서울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프리카 나라들과 정상회의 많이 해오지 않았어. 물론 개별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 수십 개국 정상들 그다음에 대표들을 모아놓고 40몇 개국 정도 이번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프리카와 이렇게 다자 정상회의를 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 해왔었고 그에 앞서서 일본 한 30년 정도 공을 들이면서 이렇게 쭉 해왔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그 대열에 네. 동아시아 중에서 이제 우리도 그 대열에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교류함에 있어서 가장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분야는 어디라고 꼽으시겠어요? 아프리카 글쎄 이제 아프리카는 교육을 상당히 우리랑 많이 원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 규모가 네. 아프리카랑 한 2% 전체 교육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대 경제 규모인데 사실 아프리카의 경제 사이즈라든지 잠재력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일단 가장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웬만한 거는 지금 남아공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조립 형식이나마 갖고 있는데 예. 우리가 현기차라고 하죠. 현대 기아는 아직 그쪽에 직접 운영하는 공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좀 교육을 진출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 동남아프리카 쪽에 이제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가스전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 안보 구상에서도 같이 이런 중요하겠네요. 측면은 중요하고 네. 이제 우리가 또 IT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이런 분야에 봤을 때 동아프리카 케냐가 또 주목할 만한 나라입니다. 예, 우리와 아프리카의 교류가 더 늘어나야 한다 이런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프리카 근데 뭐 개발이 이제 생각만큼 속도가 많이 붙지는 않는 것 같다. 아프리카가 어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지 그런 점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참 답하기 쉽지 않은 그렇군요. 질문입니다. 이게 예. 크게 봐서 이제 아프리카 내부의 문제다. 아니면 외부 그 과거 역사적인 외부의 네. 문제다.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배의 그 뭐랄까요? 부작용 때문이다. 이런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내부적으로는 뭐 많이 그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의 부패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종족주의, 뭐 종족주의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같은 부족끼리 좀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뭐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 보면 지역 감정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뭐 이게 워낙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아는 사람을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어느 부족 출신이 됐다 그러면 끌어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부패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과거 팬데믹에 이제 보건물자 조달에 있어서 비리 문제가 지적이 되고도 했는데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도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네.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식민지 유산의 아까 부작용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것도 지금 아프리카가 독립을 해 나간 게 1960년대 이때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지금 60년이 넘은 마당에 우리는 다 이 식민 지배를 받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외부의 요인을 돌릴 수만은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고요. 남탓만 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네, 네. 해서 물론 그 경제 구조가 착취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주요 이제 알짜배기 기업이라든지 이런 수탈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정부들은
자기네 책임을 아예 뭐 모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하면은 뭐 일방적으로 좀 원조를 받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네. 뭐 부룬디라든지 네. 뭐 이런 나라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원조를 많이 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서구에서 원조를 많이 주다 보니까 네. 그 빚 갚느라고 국가 재정이 또 그 이자 말이 너무 국가 재정에서 많이 그렇죠. 차지하기 때문에 예. 자기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팬데믹 때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이자 탕감해줘야 된다. 네, 이런 네, 목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제 빚을 좀 채무를 탕감을 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원조의 대상이라고 보면 좀 가난하다, 못 산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자면 원조보다는 교육적으로 가는 게 결국은 아프리카 경제도 살리고 네. 아프리카와 건실한 관계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가 젊은 층 인구가 지금 뭐 평균 나이가 지금 19.7세거든요. 중위 연령이. 그러면은 20세도 안 되는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대로 고령화 사회잖아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는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중위 연령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우리가 교육에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중국이 뭐 도로 같은 거 워낙 잘 깔아줬지만 중국이 깐 도로는 값이 싼 대신에 중국 인력들을 또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프리카 자체 고용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품질이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 몇 년 안 되면 막 부석부석해지고 도로가 들뜬다든지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 좀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설 때, 예. 설 연휴 때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도로 너무너무 잘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로 깔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 K 도로의 위상을 좀 세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서구 열강의 착취에 많이 초점을 맞춰. 중국도 역시 아프리카 뭐 이렇게 부채 덫에 가뒀다. 네. 중국의 돈을 빌려주고 해서 했는데 우리는 좀 지속 가능 개발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네. 아프리카 국가들과 좀 친구가 되는 식으로 함께하는 파트너로 그렇죠. 좀 인식을 파트너로서 받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파트너라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하면 실제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렇게 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은 서로가 좀 좋지 않겠는가 싶고 무작정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진짜 필요한 거. 제가 특파원 때 보면은 농기계 이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하는 농업학교 이런데 농부학교 이런데 딱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스마트한 방식의 원조로 한다면 네. 같은 원조라도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프리카 기획 3부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에 땅 아프리카 3부작 내일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연합뉴스 우분투 콘텐츠 팀장이신 김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